이건 정말 충격적입니다. 미군 출신 하버드 교수가 한국의 군사력을 비웃다 자신의 전 학문적 경력을 걸고 한국행을 결심한 것입니다. 말도 안 돼. 작은 반도 국가가 어떻게 세계 5위 군사 강국일 수 있어? 라며 조롱하던 그가 한국에서 돌아온 후 전 세계 안보 전문가들이 경악하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중국 최고 군사 전문가까지 나서서 그의 발표를 필사적으로 막으려 했던 이유, 강대국들조차 감히 건드릴 수 없는 한국만의 충격적 군사 역량의 실체까지. 한국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충격적인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딱 1초만요. 좋아요와 구독 꾹 부탁드립니다. 보스턴의 어느 가을 아침 하버드 대학교 연구동에 자리한 조용한 연구실에서 작업에 몰두하던 중 국제군사력 평가 보고서가 우편으로 배달되었습니다. 보고서를 훑어보다 갑자기 눈이 멈췄습니다. 한국군 세계 군사력 순위 5위로 평가라는 헤드라인이 눈에 들어왔죠. 저도 모르게 코웃음이 나왔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군. 작은 반도 국가가 어떻게 세계 5위 군사력을 갖출 수 있다는 거지? 저는 하버드 대학교에서 역사와 지정학을 가르치는 교수 조셉 카터입니다. 20년간의 군 생활 후 학계에 정착한 지도 벌써 10년이 넘었네요. 미군 장교로서 복무했던 경험이 제 학문적 관심사의 중심이 되었죠. 특히 동아시아 지역의 군사 균형에 관한 연구를 주로 해왔습니다. 그때 한국은 미국의 보호 아래 있는 약소국에 불과했습니다. 물론 그들의 열정과 근면함은 인정했지만 군사 강국이라고 부르기엔 턱없이 부족했죠. 러시아, 중국 같은 거대 국가들도 있는데 한국이 5위라니. 도저히 믿기 어려웠습니다. 연구실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이 열리고 단정한 정장 차림의 아시아계 여성이 들어왔습니다. 자신을 하윤정이라고 소개했죠. 한국에서 온 다큐멘터리 PD라고 했습니다. 카터 교수님, 만나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저는 하윤정이라고 합니다. 국제군사 다큐멘터리를 제작 중인데요. 교수님께서 동아시아 군사 전문가로 유명하셔서 자문을 구하고자 왔습니다. 하윤정의 유창한 영어와 당당한 태도가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녀는 현대 한국의 군사력과 첨단 기술에 관한 심층 다큐멘터리를 만들고 있다고 했습니다. 사실 교수님께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와 함께 한국을 방문하셔서 직접 현장을 둘러보고 다큐멘터리에 참여해 주시면 어떨까요? 교수님의 전문적인 시각이 필요합니다. 그녀의 제안에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마침 연구 휴가를 계획하고 있었고 한국의 군사력에 대한 호기심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방금 본 그 황당한 보고서의 진위 여부도 직접 확인해보고 싶었죠. 흥미로운 제안이네요. 고려해보겠습니다. 하윤정은 환하게 웃으며 명함을 건넸습니다. 그녀가 떠난 후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한국이 정말 그렇게 변했을지, 제가 알던 그 작은 나라가 세계 5위의 군사력을 실제로 갖추었을지 확인해 볼 가치가 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음 날 학과 회의실에서 국제정치학 동료 교수인 피터 라민스키와 점심을 먹게 되었습니다. 조셉, 들었어? 한국이 세계 군사력 5위라는 평가가 나왔다더군. 피터가 커피를 홀짝이며 말했습니다. 그도 이 이야기를 믿지 않는 듯 했습니다. 그래, 어제 보고서를 봤어. 솔직히 말해서 과장된 것 같아. 어떻게 한국 같은 작은 나라가 러시아나 인도를 제치고 5위가 될 수 있겠어? 피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니까. 나도 그렇게 생각해. 아마 서방 세계에서 한국을 지지하려는 정치적 의도가 담긴 평가일 거야. 피터는 항상 정치적인 계산을 먼저 하는 사람이었죠. 하지만 이번엔 그의 말이 도전처럼 들렸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온 PD가 날 초대했나 보군. 내가 직접 가서 확인해 보라고. 그날 오후 국제안보학회가 열리는 컨퍼런스 홀로 향했습니다. 주제는 동아시아의 군사적 균형 변화였죠. 중국에서 온 왕웨이 박사가 주요 발표자였습니다. 그는 중국의 유명 싱크탱크에 소속된 국제관계 전문가로 아시아 패권에 관한 강경한 입장으로 알려져 있었죠. 왕웨이의 발표는 예상대로였습니다. 중국의 군사력을 높이 평가하고 다른 아시아 국가들을 깎아내리는 내용이었죠. 물론 한국은 경제적으로 성장했습니다. 하지만 군사적으로는 여전히 중국의 그림자 아래 있는 작은 나라일 뿐입니다. 세계 5위. 그건 서구의 과장된 평가에 불과합니다. 청중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들렸습니다. 왕웨이의 오만한 태도에 불쾌함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았죠. 저도 그의 발언이 지나치게 편향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의 주장이 제 생각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점이 불편했습니다. 강연이 끝난 후
저는 연구실로 돌아와 하윤정의 명함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녀의 제안을 다시 생각해 보았죠. 피터의 주장, 왕웨이의 오만한 태도, 그리고 제 안에 자리 잡은 호기심과 의심까지. 이 모든 것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창문 너머로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결국 직접 한국에 가서 진실을 확인해 보기로 결심했습니다. 만약 한국이 정말 그렇게 발전했다면 제 오래된 편견을 버려야 할 때일 테니까요. 전화기를 들어 하윤정에게 연락했습니다. 하윤정 씨, 제안을 받아들이겠습니다. 한국에 가서 직접 보고 싶군요. 전화기 너머로 그녀의 기뻐하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교수님. 교수님께서 한국의 현실을 직접 보시면 분명 놀라실 겁니다. 그날 밤 저는 한국에 관한 최신 자료들을 검토하며 밤을 지새웠습니다. 군 시절 알던 한국과 지금의 한국은 얼마나 다를까요? 세계 군사력 5위라는 평가가 정말 사실일까요? 아니면 왕웨이의 말처럼 서구의 과장된 평가일 뿐일까요? 이런저런 생각들을 하며 저는 창밖의 어두운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한국으로의 여정은 제 오랜 신념과 편견에 도전하는 시간이 될 것 같았습니다. 한국에서 무엇을 발견하게 될지, 그리고 그것이 제 시각을 얼마나 바꾸게 될지. 이 모든 것이 곧 밝혀질 것이라고 생각하니 가슴이 뛰었습니다. 12시간이 넘는 비행 끝에 인천국제공항에 발을 디뎠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려 터미널로 향하는 순간 제 눈앞에 펼쳐진 광경이 20년 전 제가 기억하는 한국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탑승교에서부터 느껴지는 첨단 설비들이 마치 미래의 한 장면을 보는 듯 했습니다. 수화물을 찾아 출구로 나가자 하윤정이 환한 미소로 저를 반겼습니다. 카터 교수님, 마침내 한국에서 뵙게 되었네요. 긴 비행 많이 피곤하셨겠습니다. 생각보다 괜찮아요. 그런데 공항이 정말 인상적이군요. 제가 20년 전에 본 인천공항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네요. 하윤정은 자신감 있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 이건 시작에 불과해요. 앞으로 더 많은 것을 보게 될 겁니다. 공항에서 나와 리무진 버스에 탑승했습니다. 버스가 출발하자 모니터에서는 자동으로 뉴스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세계 군사력가에서 한국이 5위를 차지했다는 소식입니다. 미국, 러시아, 중국, 인도에 이어 세계 5위 군사강국으로 인정받았습니다. 저는 여전히 의심스러운 마음으로 화면을 지켜보았습니다. 이 뉴스가 사실일까요? 솔직히 말해서 좀 믿기 어렵군요. 인구가 5천만 명인 나라가 어떻게 10억이 넘는 인도나 막강한 핵무기를 보유한 러시아보다 군사력이 강할 수 있죠? 제 솔직한 질문에 하윤정은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교수님, 현대전쟁에서는 단순한 병력수나 영토 크기보다 기술력과 전략적 우위가 더 중요하다는 걸 아시잖아요. 한국은 지난 20년간 방위산업에 집중적으로 투자해왔습니다. 특히 전투기, 해군 함정, 사이버 방어 시스템 분야에서 놀라운 발전을 이루었죠. 그녀의 말이 일리는 있었지만 여전히 완전히 수긍하기는 어려웠습니다. 역사적으로 강대국에 둘러싸여 침략을 받아온 나라가 어떻게 그렇게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는지 의문이네요. 하윤정은 창 밖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교수님, 저기 보이는 건물들 좀 보세요. 창 밖으로는 고층 빌딩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각 건물마다 대형 디지털 디스플레이가 설치되어 있었고 그 위에는 삼성, 현대, LG 같은 글로벌 기업들의 로고가 빛나고 있었죠. 한국은 70년 전만 해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였지만 지금은 세계 10대 경제 대국이 되었죠. 이런 경제력이 군사력의 기반이 되었죠. 게다가 북한과의 대치 상황 때문에 국방에 대한 투자를 게을리할 수 없었고요. 한국은 지금 반도체, 인공지능, 로봇 기술에서 세계를 선도하고 있어요. 이런 민간 기술들이 국방 분야로 빠르게 전환되며 시너지 효과를 내고 있죠. 그래도 병력 수는 어떻게 감당하나요? 중국이나 인도 같은 나라들은 엄청난 인구를 가지고 있잖아요. 하윤정이 자신감 있게 대답했습니다. 현대전에서는 첨단 기술로 무장한 소수 정예가 대규모 병력보다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전 국민 병역 의무 제도가 있어 예비군까지 합치면 상당한 규모의 전력을 갖추고 있어요. 더불어 자동화된 방어 시스템과 AI 기반 전투력이 인적 자원의 한계를 뛰어넘고 있습니다. 버스가 한강을 건너기 시작했습니다. 강 위로 펼쳐진 서울의 야경이 장관이었어요. 멀리서는 남산타워가 보였습니다. 한강 주변의 주요 시설들은 모두 군사적 공격에도 견딜 수 있는 방공호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요. 평상시에는 민간 시설로 사용되지만 유사시에는 즉시 군사작전 기지로 전환될 수 있죠. 하윤정의 설명에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반문했습니다.
정말요? 그렇게 대규모 시설들이 군사용으로 전환될 수 있다고요? 그럼요. 한국의 국가 기반 시설은 대부분 이중 용도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6.25 전쟁의 교훈을 바탕으로 현대 한국은 언제든 전시 체제로 전환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요. 창밖으로 서울의 불빛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번 한국 방문이 제 의문에 대한 답을 줄 수 있을지 아니면 더 많은 의문을 남길지 다음 날이 기다려졌습니다. 한국군의 실제 모습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기회였으니까요. 지금까지 보고 들은 것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려웠습니다. 첨단 기술과 경제력은 분명 인상적이었지만 그것이 곧바로 군사력으로 이어지는지는 아직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약속 시간보다 일찍 로비에 내려가니 하윤정이 이미 도착해 있었습니다. 하윤정은 환하게 웃으며 오늘의 일정을 설명했습니다. 오늘은 전쟁기념관과 국방부 홍보관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한국의 군사 역사와 현대 국방력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리무진을 타고 용산 일대로 향했습니다. 창밖으로 바쁘게 출근하는 시민들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대부분 스마트폰을 들여다보거나 스마트워치로 무언가를 확인하는 모습이었죠. 한국 사람들은 항상 이렇게 바쁜가요? 하윤정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우리는 빨리빨리 문화로 유명하죠. 모든 것이 빠르게 움직이고 변화합니다. 이런 성향이 국가 발전의 원동력이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전쟁기념관에 도착했습니다. 웅장한 건물 앞에는 여러 전투기와 탱크, 함정 모형들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하윤정이 차근차근 설명해 주었습니다. 한국은 역사적으로 약 900회가 넘는 외세의 침략을 받았습니다. 중국, 몽골, 일본 등 강대국에 둘러싸여 끊임없이 전쟁을 치러야 했죠. 저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900회라고요? 그렇게 많은 침략 속에서 어떻게 나라가 유지될 수 있었습니까? 바로 그게 한국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우리는 끈질긴 생존력을 가지고 있어요. 비록 때로는 패배하고 점령당하기도 했지만 결국에는 항상 다시 일어섰습니다. 임진왜란 전시관에 들어서자 16세기 조선의 혁신적인 전투 기술들이 소개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이순신 장군의 거북선과 화포 기술이 인상적이었죠. 당시 조선의 화포 기술은 일본을 훨씬 앞서 있었습니다. 특히 이순신 장군의 전술적 천재성은 압도적인 일본 해군에 맞서 승리를 가져왔죠. 하윤정이 덧붙였습니다. 한국인들은 위기 상황에서 놀라운 혁신 능력을 발휘합니다. 이순신 장군의 거북선은 당시로서는 혁명적인 기술이었죠. 오늘날 한국군의 첨단 무기 개발 역시 이런 DNA를 이어받은 결과죠. 이후 6.25 전쟁 전시관으로 이동했습니다. 그곳에는 처참한 전쟁의 참상과 함께 한국이 어떻게 폐허에서 다시 일어나 오늘날의 강국이 되었는지를 보여주는 자료들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제 군 생활 경험과 오랜 연구를 통해 한국에 대해 알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지금 보고 있는 것들은 제 지식을 뛰어넘는 내용이었습니다. 아마도 한국 사람들의 강인한 정신력과 끈기, 그리고 교육에 대한 열정이 큰 역할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바로 한이라는 정서죠. 한은 억울함, 분노, 원한 같은 감정이 뒤섞인 한국 특유의 정서입니다. 수많은 침략을 겪으며 쌓인 이 감정이 오히려 나라를 다시 일으키는 원동력이 되었죠. 다시는 당하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가 국가 안보와 경제 발전의 원동력이 된 겁니다. 현대 국방력 전시관으로 이동했습니다. 그곳에는 한국이 자체 개발한 K2 전차, K9 자주포, KF-21 전투기 등의 모형과 설명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한국은 현재 세계 8위의 무기 수출국입니다. 특히 K9 자주포는 세계 시장의 절반 이상을 점유하고 있죠. 불과 30년 전만 해도 거의 모든 무기를 수입에 의존했던 나라가 이제는 주요 수출국이 되었습니다. 설명을 들으며 저는 군 시절 사용했던 장비들을 떠올렸습니다. 당시 한국군이 사용하던 장비는 대부분 미국제였죠. 그러니까 지금은 한국이 자체적으로 거의 모든 무기 체계를 개발하고 있다는 건가요? 하윤정이 대답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물론 핵무기는 없지만 재래식 무기와 첨단 방어 체계에서는 세계 최고 수준에 도달했어요. 특히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독자적인 미사일, 방어 시스템은 미국의 사드와 비교해도 뒤지지 않는 수준입니다. 한국군의 강점은 단순한 장비의 우수성이 아닙니다. 첨단 기술과 숙련된 인력, 그리고 엄격한 훈련 체계가 결합된 결과죠. 그러고선 한국군 특수부대의 훈련 영상을 보여주었습니다. 극한의 상황에서도 정확하게 임무를 수행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과거에 미군과 합동 훈련을 했을 때
한국 특수부대원들의 체력과 정신력에 놀란 적이 있어요. 특히 인내심은 정말 대단했습니다. 하윤정이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건 우리의 가장 큰 강점이죠. 한국군은 열악한 환경에서도 임무를 완수하는 능력이 뛰어납니다. 이건 단순한 훈련의 결과가 아니라 역사적으로 형성된 민족적 특성이기도 합니다. 홍보관을 나오면서 지금까지 본 것들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분명 한국군은 제가 20년 전에 알던 모습과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첨단 기술, 자체 개발 무기체계, 훈련된 인력까지 모든 면에서 놀라운 발전을 이루었죠. 하지만 여전히 한 가지 의문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 모든 발전이 정말로 한국을 세계 5위의 군사 강국으로 만들기에 충분한지 말이죠. 하윤정 씨, 솔직히 말해서 인상적인 발전을 이룬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세계 5위라는 평가가 과연 객관적인 걸까요? 중국이나 러시아 같은 나라들과 비교했을 때 말이죠. 하윤정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교수님, 그건 내일 직접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내일은 실제 군사시설과 방위산업체를 방문할 예정입니다. 그곳에서 한국군의 실제 전력을 더 자세히 보실 수 있을 겁니다. 호텔로 돌아와 휴식을 취하고 있을 때 갑자기 전화가 울렸습니다. 피터였습니다. 조셉, 잘 지내고 있나? 한국은 어때? 생각보다 흥미롭네. 놀라운 것들을 많이 보고 있어. 피터의 목소리가 갑자기 진지해졌습니다. 조셉, 너에게 말해줘야 할 것이 있어. 하버드 기금위원회에서 내 연구비 지원을 재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어. 한국의 군사력에 대한 최근 조사가 객관성을 잃고 있다는 우려가 있나 봐. 특히 한국군 세계 5위 평가에 대해서 너무 긍정적인 시각을 보이고 있다는 거지. 하지만 난 아직 결론을 내린 것도 아니야. 그저 현장을 둘러보고 있을 뿐이라고. 피터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아. 하지만 학계에서는 벌써 소문이 돌고 있어. 왕웨이가 최근 인터뷰에서 너를 직접 언급하면서 서구 학자들이 동아시아 군사 균형에 대해 왜곡된 시각을 퍼뜨리고 있다고 비판했어. 충격이었습니다. 제가 직접적으로 공격받고 있다니요. 왕웨이가 나를 지목했다고? 그래. CNN과의 인터뷰에서 하버드의 특정 교수가 한국의 군사력을 과대평가하는 편향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어. 내 이름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모두 누구를 말하는지 알지.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아직 연구도 제대로 시작하지 않았는데 이미 학계에서는 제 평판이 위협받고 있었습니다. 그러고는 한국군은 여전히 미국이나 중국 등에 기대는 이류 전력이라며 한국이 세계 5위 군사 강국이라는 평가는 서방의 정치적 의도가 담긴 과장이라고 주장했어.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지금까지 본 한국의 모습은 왕웨이의 주장과는 상당히 달랐습니다. 피터, 솔직히 말해서 내가 지금까지 본 한국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강력해. 적어도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말이야. 전화기 너머로 피터의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조셉, 넌 객관성을 잃고 있는 것 같아. 그들이 보여주고 싶은 것만 보여주고 넌 그것만 보고 있는 건 아닐까? 한국 정부가 너에게 최고의 모습만 선별해서 보여주는 거일 수도 있잖아. 그 말에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피터의 우려도 일리가 있었습니다. 조심해, 조셉. 학계에서의 너의 평판이 위험해질 수 있어. 증거가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섣부른 결론을 내리면 안 돼. 전화를 끊고 나서 불안감이 밀려왔습니다. 학자로서의 제 경력이 위협받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진실을 추구해야 한다는 사명감도 느꼈죠. 만약 한국이 정말 세계 5위의 군사력을 갖추고 있다면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학자로서의 의무 아닐까 싶었죠. 하윤정이 노크 소리와 함께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제 표정을 보고 즉시 알아챘습니다. 무슨 일 있으세요, 교수님? 피터와의 대화를 간략히 설명했습니다. 하윤정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왕웨이 박사가 그런 발언을. 사실 그는 최근 몇 년간 한국의 군사적 성장을 지속적으로 폄하해왔습니다. 중국의 아시아 패권을 위협하는 요소로 한국을 경계하고 있거든요. 그녀가 태블릿을 꺼내 최근 왕웨이의 뉴스 기사를 보여주었습니다. 한국군은 미국의 기술에 의존하는 종속적 전력입니다. 자체 개발이라 주장하는 무기체계도 사실은 미국 기술의 복제품에 불과합니다. 분노가 치밀었지만 냉정함을 유지하려 노력했습니다. 이제 더 신중하게 모든 것을 검증해야겠어요. 단순히 보여주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실제 증거를 수집하고 분석해야 합니다. 하윤정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교수님을 모신 거예요. 객관적인 시각으로 한국을 평가해 주실 거라 믿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하윤정과 함께 국방과학연구소로 향했습니다. 시설 내부로 들어서자 연구소 책임자인 김태준 박사가 우리를 맞이했습니다. 60대 초반으로 보이는 그는 미국 MIT에서 로켓공학 박사 학위를 받은 후 30년 넘게 한국의 방위산업에 헌신해 온 전문가였습니다. 카터 교수님 환영합니다. 오늘 몇 가지 핵심 기술을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물론 급비 사항은 제외하고요. 김 박사의 안내로 첫 번째 실험실에 들어섰습니다. 그곳에서는 초음속 순항 미사일 추진 체계를 연구하고 있었습니다. 이 기술은 100% 한국 독자 개발입니다. 마하 5 이상의 속도로 비행하며 어떤 미사일 방어 체계도 회피할 수 있죠. 그가 보여준 기술 문서와 테스트 영상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미군 시절에도 이런 건 본 적이 없습니다. 다음으로 방문한 곳은 시뮬레이션 센터였습니다. 거대한 스크린들이 벽면을 가득 채우고 수십 명의 엔지니어들이 실시간으로 가상 사이버 공격에 대응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여기서는 적대국의 사이버 공격에 대비한 훈련을 진행합니다. 우리의 AI 방어 시스템은 하루 평균 1만 건 이상의 해킹 시도를 실시간으로 차단하고 있습니다. 센터장이 간단한 시연을 보여주었습니다. 가상의 정교한 해킹 시도가 시작되자 시스템이 즉각 이를 감지하고 자동으로 대응했습니다. 공격 소스를 역추적하여 무력화하는 데 걸린 시간은 불과 27초였습니다. 이건 정말 놀랍군요. 이런 속도의 대응은 본 적이 없습니다. 속도가 현대전의 핵심입니다. 특히 사이버 전쟁에서는요. 우리 시스템의 장점은 인간의 개입 없이 AI가 자율적으로 대응한다는 점입니다. 마지막으로 민군 겸용 AI 센터를 방문했습니다. 이곳에서는 민간 기술과 군사 기술의 경계가 거의 없어 보였습니다. 삼성, LG, 현대 같은 대기업의 엔지니어들이 군 관계자들과 함께 연구를 진행하고 있었어요. 민간에서 개발된 첨단 기술이 몇 개월 내에 군사적으로 응용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있죠. 센터 내에서 작은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시연 중이던 시스템에 일시적 오류가 생긴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그 대응 속도였습니다. 엔지니어들이 즉시 모여 문제를 진단하고 해결하고 시스템을 재부팅하는 데 걸린 시간은 불과 8분이었습니다. 이런 문제 해결 속도는 어떻게 가능한 거죠? 김 박사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빨리빨리 문화로 유명하잖아요. 모든 팀원이 자신의 역할을 정확히 알고 지체 없이 실행합니다. 이런 속도와 효율성이 전장에서는 생존과 직결됩니다. 하루 종일의 방문을 마치고 돌아오는 차 안에서 오늘 본 것들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기술력, 혁신성, 통합성, 그리고 무엇보다 대응 속도, 이 모든 것이 세계적 수준을 넘어서고 있었습니다. 생각해보니 왕웨이 박사의 주장이 완전히 틀렸습니다. 한국의 군사기술은 결코 복제품이 아니에요. 오히려 많은 영역에서 미국이나 중국보다 앞서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윤정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강대국들 사이에서 살아남기 위해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생존을 위한 혁신이 우리의 모토였죠. 국방과학연구소 방문 이후 저는 수집한 자료들을 토대로 예비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피터의 우려와 달리 제가 본 한국의 군사력은 세계 5위라는 평가에 부합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하윤정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긴장감이 느껴졌습니다. 교수님, 큰일이 생겼습니다. 어제 교수님이 수집한 자료들이 해킹당한 것 같아요. 엉터리 데이터가 학계에 유출되고 있습니다. 놀라서 즉시 노트북을 열어 확인했습니다. 제 이메일 계정으로 보낸 기록이 없는데도 제 이름으로 된 보고서가 여러 학술 포럼과 언론에 배포되고 있었습니다. 그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이게 뭐죠? 이건 제가 쓴 게 아닙니다. 가짜 보고서는 교묘하게 제 스타일을 모방했지만 내용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한국군의 기술력을 폄하하고 허점들을 과장하며 표면적 발전의 이면에 숨겨진 취약점을 강조하고 있었습니다.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제 학문적 명성과 신뢰가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는 상황이었기에 즉시 행동에 나섰습니다. 하윤정 씨, 제가 실제로 수집한 원본 데이터는 모두 안전한가요? 네, 다행히 국방연구소에서는 모든 자료를 조작이 불가능한 형태로 보안 시스템에 백업해 두었습니다. 당장 연구소로 가서 원본 데이터를 확보해야 할 것 같습니다. 서둘러 국방연구소로 향했습니다. 가는 길에 피터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조셉, 대체 무슨 일이야? 내 보고서가 온라인에 퍼지고 있어. 피터, 그건 가짜야. 누군가 내 데이터를 해킹해서 조작했어. 지금 원본을 확보하러 가는 중이야. 피터의 목소리에 의심이 묻어났습니다. 정말이야?
아니면 한국에서의 경험 때문에 내 입장이 곤란해져서 변명하는 건 아니고 오랜 동료조차 저를 의심하고 있는 상황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피터, 내 말을 믿어줘. 곧 증거를 보여줄게. 연구소에 도착하자 김태준 박사와 사이버 보안팀이 이미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해킹 경로를 추적하고 있었습니다. 카터 교수님, 이건 단순한 해킹이 아닙니다. 국가 수준의 조직적인 공격입니다. 보안팀장이 화면을 보여주었습니다. 해킹은 베이징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경로를 여러 번 우회했지만 결국 추적에 성공했습니다. 원본 데이터와 조작된 데이터를 비교 분석한 결과 교묘한 조작의 흔적이 드러났습니다. 특히 한국군의 대응 속도, 기술 자립도, 무기 정확도 등의 수치가 체계적으로 낮춰져 있었습니다. 하윤정이 태블릿을 건네주었습니다. 방금 확인된 정보입니다. 왕웨이 박사가 최근 중국 군사정보국과 접촉한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다음 주 워싱턴에서 열리는 국제안보포럼의 기조연설자로 예정되어 있어요. 상황이 명확해졌죠. 왕웨이는 제 데이터를 조작해 한국의 군사력을 폄하하고 그것을 국제무대에서 자신의 주장을 강화하는 증거로 사용하려 했던 것입니다. 이대로 둘 수 없습니다. 원본 데이터와 해킹 증거를 가지고 직접 워싱턴으로 가야겠어요. 워싱턴행 비행기에 오르기 전 자료를 다시 검토하며 생각했습니다. 특히 한국과 같은 중견국이 강대국 사이에서 생존하기 위해서는 국제사회의 정확한 인식이 중요했습니다. 워싱턴에 도착해 즉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세계 주요 언론사들이 모인 가운데 저는 조작된 데이터와 원본 데이터를 비교 제시하며 진실을 밝혔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학문적 논쟁이 아닙니다. 제가 한국에서 직접 확인한 바에 따르면 한국군의 기술력과 대응 능력은 세계 최고 수준에 도달해 있습니다.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교수님, 왕웨이 박사의 배후에 중국 정부가 있다고 보십니까? 그것은 정치적 판단이므로 제 역할이 아닙니다. 다만 확실한 것은 누군가 의도적으로 한국의 군사력을 폄하하려 했고 그 과정에서 제 이름과 학문적 신뢰를 악용했다는 점입니다. 회견이 끝나고 호텔로 돌아와 하윤정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다행히도 목소리는 괜찮았습니다. 이미 국제 언론들이 한국군 오위 논란의 진실을 다루기 시작했어요. 특히 조작 시도가 밝혀지면서 오히려 한국의 군사력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이번 사건은 역설적으로 한국이 얼마나 중요한 군사 강국으로 부상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였습니다. 강대국들이 이렇게까지 신경 쓰고 견제할 만큼 말이죠. 워싱턴에서의 기자회견 이후 상황은 극적으로 반전되었습니다. 국제 언론들은 앞다투어 데이터 조작 스캔들과 한국 군사력의 실체에 대한 심층 보도를 내보냈습니다. 하버드로 돌아온 첫날, 학과 사무실 앞에서 피터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표정은 미안함과 존경심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조셉, 내가 옳았어. 내가 너무 성급하게 판단했나 봐. 기금위원회도 이제 내 연구를 전폭 지원하기로 했어. 피터의 사과를 받아들이며 미소 지었습니다. 괜찮아, 피터. 나도 처음에는 한국의 군사력을 의심했으니까. 직접 보기 전까지는 믿기 어려운 일이었지. 연구실에 들어서자 세계 각국의 학자들로부터 온 이메일이 수십 통 쌓여 있었습니다. 대부분은 한국의 군사기술에 대한 질문과 공동 연구 제안이었습니다. 심지어 미 국방부에서도 자문 요청이 왔더군요. 그 와중에 왕웨이의 소식도 들려왔습니다. 그는 국제안보포럼 연설을 전격 취소했고 소속 싱크탱크에서도 사임했다고 합니다. 중국 언론조차 한국을 지나치게 깎아내리다 역풍맞은 학자라는 제목으로 그를 비판했습니다. 한 달 후 하윤정과 함께 작업한 다큐멘터리 세계 5위 군사강국의 실체 한국이 전 세계적으로 방영되었습니다. 시청자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특히 한국의 초음속 미사일 기술 LSAM, 사이버 방어 시스템, 무인 전투 플랫폼 등을 다룬 부분은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큰 화제가 되었죠. 다큐멘터리 방영 이후 한국을 방문하는 국제 군사 대표단이 크게 늘었습니다.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유럽 국가들은 물론 호주, 인도 같은 아시아 마이너스 태평양 국가들도 한국과의 국방 협력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하버드에서 특별 강연을 준비해 주었습니다. 강연 당일 강당은 학생들과 교수들로 가득 찼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의 고정관념을 깨뜨리고자 합니다. 군사력은 더 이상 국토 크기나 인구, 핵무기 보유 여부만으로 평가될 수 없습니다. 한국이 보여준 것처럼 첨단 기술, 효율적 조직 체계, 그리고 국가적 의지가 결합될 때 중견국가도 세계적인 군사 강국이 될 수 있습니다. 강연은 큰 호응을 얻었고 1년 후
서울에서 열린 국제안보포럼의 기조연설자로 초청받았습니다. 한국을 다시 방문하니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이번에는 관광객으로서가 아니라 한국의 군사적 위상을 세계에 알린 사람으로 환대받았죠. 포럼 마지막 날 하윤정과 남산타워에 올라 서울의 전경을 바라보며 대화를 나눴습니다. 교수님, 처음 만났을 때를 기억하세요? 작은 나라가 어떻게 세계 5위 군사력을 가질 수 있겠냐고 의심하셨었죠. 너무나 분명히 기억합니다. 제 오만함과 편견이 부끄럽네요. 군인 출신이라는 자부심 때문에 선입견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교수님은 저희에게 큰 도움을 주셨어요. 외부의 객관적인 시각으로 한국의 군사력을 평가해 주셨기 때문에 국제사회의 신뢰도가 훨씬 높아졌습니다.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하윤정 씨, 이제 저는 왜 이 나라가 강대국도 함부로 못 건드리는 나라인지 확실히 알겠습니다. 하윤정이 미소 지으며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늘 생존을 위해 싸워야 했습니다. 다른 선택지가 없었죠. 이제 그 경험이 우리의 가장 큰 자산이 되었습니다. 이제 저는 과거의 편견에서 완전히 벗어났습니다. 세계는 빠르게 변하고 있으며 군사력의 의미도 재정이 되고 있습니다. 작은 땅에서 수천 년간 강대국들 사이에서 생존해온 한국은 이제 스스로의 힘으로 세계 질서를 바꾸고 있었습니다. 수많은 침략과 전쟁의 상처를 딛고 한국은 첨단 기술과 뛰어난 인적 자원, 그리고 무엇보다 생존을 위한 강인한 의지로 세계가 주목하는 군사강국으로 우뚝 섰습니다. 그 누구도 쉽게 넘볼 수 없는 진정한 강국으로 말입니다. 자,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세계 5위 군사강국 대한민국. 그것은 과장이 아닌 현실이었습니다. 크기가 아닌 기술과 의지로 만들어낸 안보강국, 한국의 진정한 모습을 세계에 알린 그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큰 자부심을 선사해 주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 다음에도 따뜻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